안녕하세요. 김승준의 국제관계입니다. 네, 저는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승준이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미중 경쟁 갈등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전쟁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 혹시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나 외교 전쟁이 심화되면서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 기사로라도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최강대국 미국과 G2라 불리는 중국이 왜 싸우게 되었으며 그 전개 과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면 아래에 잠들어 있던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미중 무역 갈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7월 6일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미중 간의 분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된 것이죠. 당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34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의 대미 투자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며 중국에 선빵을 날렸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되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아메리카 퍼스트를 주장하며 미국 예외주의의 보호무역을 주창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중국산 제품에 관세 45%를 부과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특히 중국을 콕 집어서 중국은 무역 분쟁국이다, 무역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국가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세계 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하겠다며 반중에 대한 강렬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의 대중국 적자가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상황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반중 행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약 9년 전 트럼프는 자신의 져서 강한 미국을 꿈꾸다 해서 우리가 물렁물렁한 태도를 버리고 강경하게 나선다면 미국은 다시 부국이 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는 강한 미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은 미국에게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바로 친다며 미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무역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에게 강력한 보복을 선언한 것이죠. 바로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제품에 대해 동일하게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그런 보복에 대해서 또다시 보복을 감행하며 중국산 수입품 제품에 대해 또다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중 간의 갈등은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점점 더 가열화되었고 가속화되었는데, 이렇게 무역 분쟁이 심해지다가 이제 1차 무역 합의를 통해서 그나마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안정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1차 무역 합의에 대해서 중국과 미국이 서로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과연 어느 나라에게 더 유리할까요?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보면 중국의 완패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된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5,300억 달러인데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거기에 5분의 1이 채 되지 않는 1,200억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 동일하게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경우 중국이 경제적으로 무조건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거죠. 물론 관세를 매기면 완제품의 가격이 동일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동일하게 손해를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왜 도대체 미국과 중국 두 국가 모두 다 손해를 보는 이 전쟁을, 이 무역 분쟁을 왜 중국은 자기가 더 많은 손해를 보면서 이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훨씬 더 많은 손해를 보는데 말이죠. 그 답은 바로 중국이 미국과의 이 무역 분쟁을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걸린 싸움이라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 국제 전문가들과 외교관들은 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단순한 경제적 이득이 걸린 관세 전쟁이 아니라 향후 미래에 과연 누가 패권국의 지위를 가져갈 것인가, 이 패권국의 지위가 달린 패권 전쟁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형 대국 관계를 주창하며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중국은 중국이 세계를 다스리는 중공몽을 이루기 위해 현재 미중 무역 분쟁에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미국과 합의를 했다가 중국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도 동일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며 몸집을 불리고 있는 중국의 경제력과 기술 발전 추세를 가만히 두면 미국과의 격차가 점점 좁혀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 미중 무역 분쟁은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기 너무나 어려운 측면이고, 이거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뿐만이 아니라 향후 미래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은 이 무역 분쟁, 그리고 앞으로의 이 미중 무역 갈등, 여러 국제적 갈등들에 대해서 신중의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싸울수록 서로가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이 제로섬 게임을 미국과 중국 두 국가는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언제부터 미국에 대항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처음부터 나빴던 것일까요? 아니면 처음엔 좋았다가 현재에 이르러서 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 악화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은 핑퐁 외교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핑퐁 외교로 시작한 중국과 미국의 무역에서 중국은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는, 즉 도강양해의 자세로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 임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을 숨기고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중국은 계속해서 성장해 오다가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맞이해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위기로 전 세계가 휘청거릴 때 중국은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중국의 역할과 필요성이 세계 경제에서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은 2009년 G20 회의에서 미국의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해서 이 달러가 중심인 기축통화 체제가 잘못되었다 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적으로 미국에게 대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진핑 정부의 출범 이후 중국의 자신감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시진핑 정부는 신형 대국 관계를 주창하며 패권국 미국에게 중국과 대등한 지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강양해의 자세로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대국 굴기라는 기조하에 큰 나라로 우뚝 선다는 정책을 시도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중국 대외정책 기조의 전환은 중국문과 같은 아젠다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AIIB 1:1로 프로젝트, 남중국 해에서의 중국 영토 주장을 내세우며 팽창 정책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전과는 다른 수준과 범위에서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관심 지역이 기존의 중동 지역이 아닌 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오바마 정부는 피벗 투 아시아, 즉
아시아로의 회계를 대외 정책 기조로 삼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혹시 안미 경중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데, 딱 한국이 이 안미 경중의 상황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존재로 인한 분단 상황 속에서 안보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어느 한 국가를 특정 집어서 어느 한 국가를 선택하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따르고 부담이 드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미중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국은 어느 한 특정 국가를 선택하기보다는 미중 경쟁에 반대하는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국제 연대를 통해서 이러한 선택의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지역 협력을 통해서 미중 세력 경쟁과 지정학적 충돌을 완화시키고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글로벌 유사국들과의 전략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도 한국에게 있어 굉장히 큰 전략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들에도 불구하고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과거 우리의 조상이었던 서희의 외교 담판에 있었던 그러한 지혜가 현재의 한국에게 있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혹시 잘 이해가 되셨나요?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도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김승준의 국제관계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국제관계 뉴스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음번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번이 있다면 말이죠. 여러분, 그럼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강원대학교 유튜브 계정, 강원대학교 교육혁신원 유튜브 계정에도 많은 좋아요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